우선 이게 벡터 값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벡터는 기본적으로 XYZ 세 값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요 더미, 중간 더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이 중간 더미의 값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0,0,0 이런 값이 있었어요. 자, 이 값이 있을 때 에볼루션 하면 여기 제자리에 가만히 있죠. 근데 이 값이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세 자리, 그러니까 세 개의 값이 필요한 데이터가 이런 수식이 제공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이런 거 말고도 지어서 예를 들면 뭐 IC라고 한 이 변수도 에볼루션 하면 얘가 어디론가 이렇게 튀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이도 이렇게 누르면 어디론가 튀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벡터에 있는 IC나 하이나 둘 다 XYZ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르고 여기 assign to constraint 눌러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각각 컨트롤러, 더미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 더미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더미의 정보가 바뀌면 여기 있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세 가지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써줘도 이걸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선은 얘가 이렇게 너무 벗어났는데 아까 수식 유닛의 EYC i보다는 하이 높이 값에서 이렇게 수식을 줘야겠네요. 에볼루션 하면 이쪽에 지금 와 있죠. 자, 지금 이런 수식으로도 값 3개를 이제 리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이제 이 high라는 이제 변수와 ic라는 변수가 각각 이제 벡터죠. 좌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high라는 변수는 현재 월드 좌표 기준으로 뭐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고 어디 갔냐? 요 녀석이고 그리고 IC가 이 녀석이고 high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요 녀석이죠. 얘랑 값을 서로 뺀 거예요. 즉 벡터끼리 값을 뺀 겁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가 갖고 있는 좌표가 있고 얘가 갖고 있는 좌표 수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단순하게 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빼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빼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유닛이라는 이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이 값은 좀 특정한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적당한 설명이네요. 여기 벡터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닛 벡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일단 유닛 벡터를 설명할 때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보면 요거 이제 벡터끼리 더할 때 어떤 식으로 더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원점이고요. 이게 xy고 여기 v랑 여기 더블 2점 여기 2점과 2점인데 2점 위치가 각각 벡터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EYC랑 하이랑 각각 좌표 XYZ를 갖고 있었죠. 여기를 뭐 EYC 여기를 하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좌표가. 물론 여기는 뭐 X랑 Y축 두 개만 계산한 거지만 반대로 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A, B, C 세 지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B와 C라는 이제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벡터고 여기도 벡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이제 V1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 V2라고 했을 때 B와 C를 즉 V1과 V2를 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요 선 있죠, 요 선 자체가 이제 V1 빼기 V2의 벡터가 되는 거야. 새로운 벡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유닛 벡터의 어떤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지금은 뭐 좌표 계산을 단순하게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벡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뭔가 공식을 만들 때는 이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딱히 이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고 혹시나
나중에 이 부분에 심화해서 뭔가 설계를 할 때는 이걸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닛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우리가 아까 XYZ 값이 각각 좌표로 있었잖아요. 그 좌표가 어떤 값이 됐던지 간에 그 길이만큼, 그 결과만큼 XYZ의 최대값을 111로 만드는 거예요. 보면 여기 1, 1, 1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두 벡터 값을 뺐을 때 나온 결과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가 만약에 뭐 10, 10, 10이다. 그러면 그 10, 10, 10에 대한 데이터가 물론 이제 10, 10, 10이지만 그걸 1로 돌아. 그 10은 1로 치환하는 거다라고 이 뭐랄까 유닛 벡터 이 명령은 그렇게 데이터를 리턴해 주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방향을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공식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이제 눈의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눈 부위인데 여기 이제 선을 이렇게 가상으로 그어요. 이렇게 선을 가상으로 그어서 얘가 이제 만약에 좌우 위아래 움직일 때 이 선상에서 이 벡터 방향 선상에서 좀 더 나가거나 좀 더 들어오거나 네 또는 이게 이제 원이잖아요. 원 예를 들면 이 설명하기 진짜 어렵네. 이 선대로, 이 원대로 이렇게 움직이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라디안이었는데 실제 라디안 값 쓰고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라디안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1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 1을 더해서 1만큼 이, 반지름에서 왔다 갔다 얘가 움직이게 하고 싶고, 이 수치를 막 3을 준다면 3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이 반지름을 결정해서 이 눈의 구 형태대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움직임을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더미 역할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두 번째 더미 역할은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 제한하는 역할을 이 눈알의 중심으로부터 구 범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이 구의 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의 크기, 그러니까 반지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디안이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제가 변수로 만든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한 시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랑 이 방향을 알아야 돼요. 네, 이 방향을 이제 1값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얘랑 이제 값을 빼가지고 일단 요 위치랑 요 위치를 빼면 이 사이에 어떤 선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1값 111로 치환해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제가 이 스크립트 함수로 먼저 이렇게 공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라디안 값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선 요게 이제 기준점이죠. 요거는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 얘랑 위치에 대한 기준이 된 거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이 RAD 값을 곱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RAD 값을 언제든지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1, 2, 3, 4, 0.0, 0.4. 그래서 이 원의 범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적어주면 우선 뭐랄까 이 방향도 구했고 범위도 구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시 여기 IC라고 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더해주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 RAD 값만 조정해가지고 제한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얘가 좀 아래로 이렇게 치우쳐졌는데 공식을 다 완성해보죠. 자, until 이게 공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이제 빼줘서 실제 방향과 라디안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다시 얘를 원래 자리로 돌려 그러면 다시 IC 값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로가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그쵸? 가로가 한 번 더 들어갈 거고 여기에 가로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이 가로가 이 가랑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 대신에 until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다음에 요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니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좁아져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사칙 연산 중에서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얘부터 계산하겠죠. 얘부터 계산하면 아래 거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RAD 값을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가 공식입니다. 좀 한 칸씩 떼어가지고 잘 알아보게끔 했는데, 네, 여긴 2개고 곱하기고, 네, 한 칸씩만 뗄게요. 자, 에볼루션 하면 얘가 이렇게 멀리 가버리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얘 부모 위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중간 덤인데 부모를 제가 아까 테스트 한다고 이거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 하이에 링크를 걸었는데, 사실 이 컨트롤 더미의 부모는 필요가 없어요. 예, 링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링크를 이렇게 해제할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데요. 네, 부모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 더미들은 개수도 많고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게임 엔진에서 최종적으로 작동되는 건 상태에서는 이 더미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본만 있으면 돼요. 본만. 얘는 이제 거의 도와준 헬퍼니까. 자, 이렇게 뒀는데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되게 멀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값을 줬는데 이 RAD 값이 너무 커가지고 기준값보다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줄여줄 겁니다. 2로 줄여볼까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2로 줬더니 바로 확 알맞게 돌아갔네요. 이렇게 하면 자, 이 중간 더미의 제한값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로부터 이 값만큼만 이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얘가 움직이면. 근데 얘는 지금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얘 움직이면 이제 이걸로 이제 컨트롤 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얘의 이제 공식에서 여기 하이 이 값을 가지고 와서 같이 움직이게 하라고 연동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링크가 없어도 이 녀석을 통해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보시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값 가면 네. 특정값 벗어나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죠. 네, 라디안 잡아준 값 이상으로 얘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가지 않으려고 하죠. 네, 가지 않으려고 하죠. 네, 즉 이 원 있죠. 원 흐름에 맞게끔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얘를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원 흐름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져요. 눈알의 형태대로죠. 이걸 이제 제가 표현하려고 이런 복잡한 이 수식을 쓰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수식을 쓴 것처럼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죠.